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아이돌에서 취업 시장으로 뛰어든 다재다능한 취준생 이소영입니다. 취업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코치 잘 챙겨주는 코칭 전문가 신원정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2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영 씨는 혹시 이 취준을 준비할 때 뭐 가장 먼저 뭐 준비하는 건 뭐 어떤 것부터 준비하시나요? 취준을 일단은 2학년 때부터 일단 대외 활동이나 스펙을 준비했고 네네. 4학년 때는 인턴을 정말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턴을요. 인턴. 네. 어허. 좀 원하는 만큼 했던 것 같나요? 아니요. 또 준비를 하려 그래도 부족하고. 네, 인턴도 붙는 것도 예, 어렵잖아요. 아마 모두가 뭐 소영 씨만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 네. 대부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2학년까지만 해도 마냥 놀고 또 축제 즐기고 하다가 3학년 이제 방학쯤 되면은 이제 슬슬 취준 준비를 좀 하고 취준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직무와 기업 설정 그리고 다음이 대외 활동과 공모전, 인턴 같은 직무 경험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뭐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말이 쉽지 네.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네. 신쌤, 네. 나에게 맞는 직무는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집이 뭐 동탄이에요. 근데 회사가 파주에 있어요. 예. 엄청 멀죠. 자, 근데 나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어요. 자, 이러면 타협점이 필요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직무를 찾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선까지 좀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본인이 판단하시고 예. 그 다음부터 직무를 찾아보셔라. 저 이렇게 그냥 드립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본인이 가진 여건과 네. 본인의 성향까지 맞춰서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는 준비 그리고 눈을 키우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직무에 관한 정보부터 자소서, 면접 팁까지 모든 게 들어있는 취업 백과사전 우리 다스베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자소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취업 백과사전 한 페이지 열어볼게요. 홍지훈 학생의 프로필입니다. 학력은 경남 소재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기계공학 전공생이네요. 나이는 27살, 지원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요, 공기업 기술직렬이라고 해요. 경험을 살펴보면 학점 3.8, 토익 760점,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로봇 설계 및 제작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지역 아동센터 재능 기부도 한 바 있습니다. 고민을 살펴보면 여러 공기업에 지원할 경우 각 지원 기업에 지원한 이유를 눈에 띄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줬어요. 지난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한 홍지훈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신쌤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전공이 상당히 괜찮죠. 요즘 최고 존엄 전공이죠. 취업이 가장 잘 된다는 네. 기계공학. 딱 그 공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딱 충족하고 있는 그 정도의 취업 준비를 보이는데요. 보통은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한 2, 3학년 때부터 하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점 항목들을 쫙 마련해 두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미리 마련해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뒤늦게 공기업 취업 쪽을 좀 선택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보통 공대 나온 학생들 중에서 의외로 저 공장이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해서 기술 영업 쪽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공기업 쪽을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기업도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기업의 원청 직원이 실제로 그 현장 일을 하진 않아요. 주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본인이 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보다는 공기업이 난데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기업을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인 게 자소서에 각
기업에 지원한 이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필하고 눈에 띌 수 있는가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건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릴게요. 일단 사기업은요. 네. 경쟁 기업들 중에서 왜 여긴지 써야 돼요. 공기업은 근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국민을 위해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국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자, 이거를 안에 보시고 거기에 일하고 싶다라고 쓰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공기업은 미션이 있어요. 왜 이 공기업이 존재하는가 다음에 사장님이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사장님 왜 3년에 한 번 바뀐 줄 아세요? 공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사장님이 3년이 최장 최대 임기. 예, 임기예요. 그래서 임기가 바뀔 때마다 비전을 바꾸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존재하는 이유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3년에 한 번씩 제시되는 것들 있죠. 자, 그거를 잘 보시고 내가 그 부분이 맞아서 지원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현 사장님에게 그쵸? 예, 그 충성하는 모습. 예, 그렇죠. 맞게끔. 바로 갑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입통신원 소영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간 협력을 맺은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국내 대학생들에게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쿨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이시쿨 지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우리 전 세계에서 수자원으로 세계 2위 규모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랑 협약을 좀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공모전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참여하면서 뭘 알게 되죠? 수자원을 활용해서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부가가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 있으면 해라. 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려는데 이제 권역별로 합격 기준이라던가 직원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네.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일단 우리 K-워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이 보통은 수자원이 있는 곳이 상당히 외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SOC 관련된데 에너지 관련된데 이런 공기업들은 일단은 급여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소영 씨 만약에 취업이 됐어. 공기업이야. 평생 네. 직장이야. 네. 평화이댐. 가 안 가? 지도에서 찾아보면 북한이 가까워. 이미 고민을 3초 이상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건 안 간다는 얘기야. 자, 근데 처우를 당연히 잘해줘야겠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자원공사 행정직 서류평가에 네. 어학이 추가가 됐는데 네.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해요. 보통 대부분 700을 요구해요. 네, 오. 대부분 이제 700, 700을 요구하고 최소 700인 그렇죠. 거죠? 일부 공기업들 760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영어 점수에 따른 그 환산표가 있어요. 그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700부터 900까지는 나눠져 있고 900이 넘어가면 다 만점을 받는 구조. 오. 이런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허들 700만 넘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700이 넘으면은 뭐 990점을 내도 의미가 없어요. 같은 점수. 그렇죠, 같은 점수죠. 자, 그렇게 커트라인을 보시고 예전에는 그냥 700만 넘으면 대지였다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공기업이.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좀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취준생 통신 확인해 보았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바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인데요. 소영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이 요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 생활이 좀 결여된 걸 알고 조직 생활을 많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목표를 달성한 경험 같은 거를 어필하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일단 공기업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복합 질문이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네. 자, 그런데 자, 공기업은 자소서 항목을 만들 때 NCS 직업기초능력 역량 하위 단위에서 골라낸다.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라. 의사소통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공기업이 협업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관리하고 받고 보고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협업 작업 능력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들 협업에 꽂혀가지고 협업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협업을 깨는 애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럼 또 빌런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협업을 깨는 애를 내가 제압하고 뭔가 이게 잘했어요. 자,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만 피하신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소재다. 이렇게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자소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빌런이 등장하지 않고 정말 이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첨삭 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일단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소통하기. 자, 이제 앞에 제가 의사소통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대인관계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의사소통 능력으로 소제목을 뽑아냈습니다. 네. 자, 근데 3학년이 돼요. 아, 잘했죠? 3학년이 돼요. 기계요소 설계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 근데 이게 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교과와 비교과가 있어요. 예. 쓸 때. 그런데 많은 우리 지원자들이 교과에서 있었던 경험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항목이 5개면 교과 경험 2개, 비교과 3개.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서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여기 좀 읽어보면은 다른 항목들도 1, 2, 3, 4를 보면은 다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대부분 썼어요. 아, 교과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어떤 툴을 수업 시간에 들었다, 그리고 종합 설계 과목 시간에 수당할 때 뭘 했다, 뭐 메카트로닉스 동아리에서 뭐 했다. 대부분 읽어보면은 다 학교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르바이트든 대외 활동이든 뭐든 외부에서 했던 것들을 절반 이상 갖고 오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소재를 선택할 때 좀 그 비율을 진짜 레이시오라고 그러죠. 비율을 잘 보고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차량용 변속기를 설계하는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쉽죠? 이게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아마 한 학기 정도 했을 텐데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본인이 좀 투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죠. 구체적인 기간이 네, 예. 기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설계를 맡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파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마 처음부터 창작하진 못하고요. 소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대학생들은.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설계했습니다로 끝내버리죠. 네, 여기 약간 이제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특히 공대 학생들 읽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다 생각하고 쉽게 쓰셔라. 설명을 많이 해라. 그래요. 좀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코비드-19, 이 친구는 좀 알아요. 우리 방송을 좀 본 것 같아. 네. 이제 시기를 특정해줬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쵸?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못 만났다라고 밝히세요. 그걸 굳이 어떻게든 만난 것처럼 쓰려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했는데 역할을 분담했으면 본인이 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본인 얘기가 없어. 아, 네, 그렇다. 본인 이야기가 또 빠집니다. 자, 이제 되게 불친절한 글이 돼버리죠 여기서. 네. 그에 따라 분담 후에도 뭐 이거 꾸준히 연락하면서 일을 했다는데 자, 이 분담을 뭘 했는지 그쵸. 본인이 뭐 했는지 자, 이제 다행히 빌런이 등장하진 않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 빌런이 등장하진 않는데 자, 빌런이 안 등장하는 건 잘한 건데 본인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빌런은 네. 없는데 주인공도 없는. 주인공도 없죠. 이거 다 NPC들끼리만 있죠, 예. 지금. 예.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잘 쓴 글인데 면접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딱 읽어보면은 근데 너는 누구니? 아, 그러니까 저는 너는 누구니? 읽어보니까 네. 오히려 약간 음식으로 비교하자면은 네. 정말 좋은 재료로 네. 유기농 넣고 뭐 MSG 이런 뭐 방부제 안 네. 넣고 만들었는데 그쵸. 맛이 너무 없는. 아, 그렇죠. 이런 거죠. 너무 밍밍한. 식당에서 라면을 시켰어요. 라면 하는데 아줌마 계란이요. 그때 아줌마 어머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아, 예, 예. 나쁘지는 않은데 예. 뭔가 임팩트가 그쵸. 없고. 라면은 맛있죠. 근데 계란이 없으면 아쉽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고 네. 잘 쓰긴 잘 쓴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최근에 자소서에서 뭐 써라 뭐 쓰지 마라 이거는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본인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90점 이상인데 일단은 한 80 정도에서 좀 머물러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읽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좀.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첨삭 내용 중에 궁금했던 점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분담 후에도 조원들과 꾸준히 연락하여 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뭐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락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써도 되나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글을 쓸 때 이 과제를 같이 했던 걸 계기로 그 다음부터 되게 꽤 친한 친구가 돼서 수업 시간이나 또 수업 시간이 아닐 때도 학교에서 자주 만나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잘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서 인맥이 형성된 걸로 글을 써주면 되게 좋죠. 자, 그럼 전체 내용 중에 요것만 고치면 좀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일단은 차량용 변속기 설계를 위해서 축, 키, 기어, 클러치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부분은 어디였고 역할을 나눠서 설계를 했던 거를 합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협업의 중요성 그리고 업무의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하나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소통하기인데 소제목이요? 예. 저는 그냥 느끼기에는 이 사소한 변화라는 게 코로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읽는 사람이 따라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예.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때요? 저는 아예 소통 쪽 말고 네. 뭔가 좀 분담이라는 내용을 좀 잘 썼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네 한번 저희 도와줍시다. 네. 예. 네. 와, 저는 잠깐 저번 주부터 자꾸 숫자가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안 나오네.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요? 없는 내용을 좀 소제목에 디테일하게 넣어봤어요. 5명 각자의 능력은 20. 소통하며 합치니 200. 영어를 들은 느낌이라 지금. 그래요? 지금 200도 용어로 잘 네. 모르겠는데 지금. 네. 저는 사소한 변화가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변화 말고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소통을 설계하는 사람. 이런 멋있다. 식으로. 요즘 뭐 여태까지 들고 중에 제일 좋은데? 소통을 설계한다. 소통을 설계한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되게 좋은데? 변화라고 하면 좀 코로나인 걸 다 알지 않을까 하고 좀 멋있어. 설계를 딱 넣어서. 여태까지 한 거 중 제일 좋은데? 잘하는데요? 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제 모두의 설계, 우리의 결과 이렇게 했거든요. 제일 무난했지만 좀- 저는 약간 감동받은 소영 씨가 약간 그죠? 우리 아재 코드, 젊은이 코드 이야, 다른 거죠? 또 감동받았어. 되게 잘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아. 못 쳤어 이번 건 좋았어요. 자소서 첨삭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자,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기술 직렬은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회사의 채용 공고에 뒷면에 별첨해 보시면은요. 직렬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 가능한지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이 안 되면 일단 못 넣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중고 신입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요 나이가 있고 이런 사람을 공기업에서 뽑지 않았죠. 왜냐면 기수나 서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열린 채용이에요. 지금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블라인드 채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개인의 성향으로는 어떤 분들이 좀 잘 맞을까요? 일단은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좀 지키는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네. 일단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뭐 저희가 이제 레질런스, 탄력 회복성,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해요. 서글서글한 사람들이죠. 아, 예. 그런데 그걸 유식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서글서글한 사람 좋아합니다. 네. 아유. 아, 그러면 이제 지훈 친구는 지원 직무에 맞대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좀 내공이 있죠. 내공은 좀 있는 편인데 좀 소재 선택이 좀 너무 학교다. 자, 이번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물어보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한 질문 소영 씨가 대신 질문해 주시죠. 네, 면접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포트폴리오나 인쇄물을 가져가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마이너스인가요? 어려운데요? 이거 완전 마이너스죠. 아, 그래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이게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그 저희 취업적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면접관한테 제출해라. 이러고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자, 채용 공정성을 해칩니다. 정해진 게 있는데 당연하죠. 왜 나만 뭔가를 더 네. 가져가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준비 안 해온 사람 뭐가 돼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이라 못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요. 그래서 소품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품 금지. 네. 일단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거 진짜 옛날 얘기예요. 한 예. 15년 전에는 통했죠. 아니 하긴 지금 사실 들으니까 채용에 딱 정해진 게 있는데 나만 그쵸.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 갑자기 노템전인데 혼자 네. 아이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치트키, 예, 블랙십 공정성. 온더 월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럼 만약에 면접에서가 아니라 서류면요? 서류에도 내라는 것만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마셔라.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쌤이 꼽은 광탄의 원흉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차량용 변속기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는 광탈의 원흉으로 좀 봤습니다. 네. 뭐 내가 어떤 거를 맡았는지도 내용이 없었고 그렇죠. 노력한 덕분인데 예. 어떻게 뭘- 노력을 네.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노력을 한 건지 다른 팀원이 노력한 건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그리고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완성했다면 그 이 사람들은 원래 기술력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번 좀 가이드를 주시죠. 네, 한번 일단은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네. 왠지 또 소영 씨가 정답을 쓸 것 같긴 오늘 한데. 보니까 좋아. 예. 이거 너무 어려. 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진짜 어려워요. 이 포인트는 아닌데 그냥 내가 좀 노력을 했다라는 걸 하나 했습니다. 한번 듣고 싶어요.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가 야 너네들 디스코드 깔어라고 말한 덕분에 차량용 보석을 설계를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시켰다라는 게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뭔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부담이 되는군요. 칭찬은 소용을 춤추게 한다. 네. 근데 이게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한번 머릿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칠공주 커튼콜 할 때보다 더 많은 긴장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저희 지금 네. CG로 지금 네. 백기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상당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템 좀 쓸게요 오늘 선생님 아이템. 자 일단은 작은 변화에도 조원들과 소통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자 작은 변화에도 함께 노력한 소통으로, 그죠? 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서로 보완을 해주며 이걸 노력한 덕분이죠. 전문 차량- 지식이 그쵸. 부족한 상황에서도. 차량용 변속기를 함께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구체적으로 잘 쓰게 되겠죠. 야 그냥 저희가 당연히 생각했던 내용을 그냥 더 구체적으로 넣은 거네요. 네네네. 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진짜 네. 항상 저희도 잠깐 고민하고 이거에 빠지는 순간 정답을 놓치는 거죠. 또 맞아요,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대부분 취준생의 답은 글자 수가 되나요?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답변해줘요. 글자 수 생각하고 글 쓰지 말고 일단 다 쓴 다음에 줄이더라도 다 써봐. 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자 수 그런 그
죄송합니다 표현이 드립은 안 좋아요. 일단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줄여라. 네. 네. 구체적으로 쓰자.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을 한 홍지훈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글을 쓸 때 저희 방송에서 항상 다루는 내용은 다 있어요. 우리 방송을 꽤 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 채널이죠. 요즘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유튜브로 배워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개인의 의견이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대학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 위주로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거의 뭐 코치님까지는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100%에서 한 70% 이상 올라왔거든요. 저희 업계를 이제 오려고 코치는 아직 네. 아니고 네. 소영 코님. 네. 자, 오늘 시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보면서 제 자소서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겹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항목들을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소서에 너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어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기의 장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알찬 자소서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